안녕하세요. 육아 육묘의 캐코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야 부모의 부와 자식의 부가 합쳐져서 지속적으로 부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식 부모 간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식 부모 간의 자산을 내 것과 네 것을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 가족의 평화는 깨지고 부의 안정적인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 등을 통해 가족의 부와 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등을 이야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구체적 자산 현황을 언급하는 게 뭔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말문을 튼 게 최근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부모님의 일부 자산은 이미 미국 ETF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께서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월배당 ETF에 추가 투자하여 월 배당으로 보상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매수를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 제피와 제피Q입니다. 제피는 S&P 500을 기반으로 하는 커브드콜 고배당 ETF고 제피Q는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합니다. 커브드콜 설명을 찾아보시면 많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횡보장에서 가장 빛이 나는 방식입니다. 최근 2022년 하락장에서 의외로 가격 방어를 잘하고 또 높은 배당을 주면서 한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 AI 급등장이 형성되면서 크게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피가 2023년 배당 수익률이 연 8%, 제피Q는 연 9.3%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이 진폭이 더 크니까 제피Q가 향후 더 큰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제피Q를 3월 2일 1,000만 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샀다면은 이런저런 비용을 다 제외하면 약 992만 1,000원 정도를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수료나 등등으로 빠져나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보유 수량에 집중해서 매달 얼마를 받을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배당의 경우 15% 세금을 빼고 알아서 계좌에 입금이 되며 증권사에 따라서 입금은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환전 당시 환율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른 금액을 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ETF는 수동적인 미국 지수 추종 ETF인 VOO, SPY, SPLG, QQQN과는 완전히 다른 ETF로 고배당에 집중하고 있어 주가 상승의 메리트는 향후 SPY와 같은 ETF보다는 낮습니다. 당장의 배당을 노리는 상품이고 찾아보면은 제피와 제피Q보다 높은 배당을 주는 ETF나 주식들도 있으나 이 제피와 제피Q의 배당률을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배당을 주는 곳은 금쪽하듯 내 돈으로 모험을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생이 많이 남은 젊은 분들이나 직장 생활이 한창인 분들에게는 이 제피와 제피Q를 하라고 하진 않는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신 연세라 제피와 제피Q를 추천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자산 대부분이 어디 있나요? 이 질문에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파트, 빌라 혹은 단독주택과 같은 부동산일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부모님의 노후 자산을 대충 알아보고 그에 따른 상속세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상속세 대부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퇴직 계좌인 IRP를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을 때보다 더 관심 없다는 표정은 아주 잘 기억납니다. 혹은 아니 부모님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논하다니 부모님의 재산을 벌써 빼먹으려는 불효자식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를 경험한 뒤에 놀라운 상속세를 보고 깜짝 놀라고 정부를 향해 육두문자를 날릴 것입니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상속세 개편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상속세를 기반으로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세무사를 만나봐야 하며 상속을 미리 구체적으로 대비하실 분들도 세무사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인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동산은 현금화시키기 어려우며 만일 지금과 같은 침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덤핑으로 팔려고 내놓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매도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는 시점이 이때라면 난감할 뿐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특히 부모님 세대라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당장 자식에게 증여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산을 미리 리밸런싱 해야 한다는 거죠. 내야 할 세금은 내더라도 자식 세대의 부담은 최소화시키는 것도 미덕입니다. 최근 서울에 자기 부동산이 있는 노년 세대들이 슬슬 상속세 문제를 주요 화두로 삼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이 완만해진 한국 사회에서 부가 자녀에게 평화롭게 승계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식 세대에서 부의 격차는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벗어나며 이는 단순한 월급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연봉자라 해도 상속을 제대로 받아서 평화롭게 자산을 확보한 사람을 재산에서 이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한다면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당장 현금성 자산이 부모님들의 대부분 적금이나 정기예금이라는 무쓸모한 통장에 돈을 넣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차라리 그 돈을 제피와 제피Q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SCHD와 QQQM의 조합과 적금과 정기예금이 물쏠무하다는 얘기는 설명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